두둥! 네,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공부의 난항을 겪어 ACLS 속 포인트를 파헤치다 라는 주제로 궁금이 일보를 작성하게 된 백정민 기자. 황은미 기자입니다. 네, 우선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 ABGA 정상 수치, 두 번째 ACLS 약물, 세 번째 혈전 용해제 금기증, 네 번째 가로세로 퀴즈가 있습니다. 가로세로 퀴즈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발표하는 것 중에 정답이 있으니 집중하여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ABGA 정상 수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H는 7.35에서 7.45, PaCO2는 35에서 45, 중탄산염은 22에서 26, 나트륨은 135에서 145, 칼륨은 3.5에서 5.5, 마그네슘은 1.5에서 2.5, 칼슘은 8.5에서 10.5, PaO2는 80에서 100, SpO2는 95에서 100%가 정상 수치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3세 여자 환자가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과거에 만성 콩팥병을 앓았다. 병원을 내원하여 ABGA 검사를 수행한 결과는 표와 같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대사장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살펴보면요. 칼륨 수치를 보면 옆에 나와 있는 ABGA 정상 수치에 비해서 6.8로 늦게 나와 있죠. 즉, 이때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사장애는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네, 여러분 맞추셨나요? 네,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8세 남자 환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과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았고 환자는 분홍빛 가래와 청색증을 보였다. ABGA 검사를 수행한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이때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사장애는 무엇일까요?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살펴보면요. pH의 수치는 낮게 나왔고, PaCO2의 수치는 높게 나왔고, 또 중탄산염의 수치는 정상 수치이죠. 즉, 이때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사장애는 바로 호흡성 산증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맞추셨나요?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은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에 투여하며 용량은 심정지 상황에서 3에서 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 1mg과 NS 20ml를 IV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투여량은 심폐소생술 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이자 혈관 수축제이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의 투여 시기에 투여하고 에피네프린을 대체해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미오다론은 항부정맥제로 3회 제세동 후에도 심실세동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아미오다론을 투여하고 환자가 자발순환이 되었는데 이후 부정맥이 다시 떴다면 처음 투여했던 약물인 아미오다론을 투여해야 합니다. 네, 용량은 심장지 상황일 때 300mg과 NS20에서 30ml를 IV 또는 IO를 통해 투여할 수 있으며 추가로 150mg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니도카인은 아미오다론 1.2점과 동일하며 니도카인을 투여한 후 환자가 자발순환되었는데 이후 부정맥이 다시 떴다면 처음 투여하였던 약물인 니도카인을 투여하여야 합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용량은 1.0에서 1.5mg/kg를 IV 해줄 수 있으며 추가로 0.5에서 0.75mg/kg를 IV 할 수 있습니다. 총 투여량이 최대 3mg/kg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폐부종의 응급치료약제로 전벽 심근경색 환자,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에게 첫 24에서 48시간에 투여하며 우심실 경색이 동반된 환자, 수축기 혈압이 90mmmercury 이하인 환자, 최근 24시간 이내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분당 50회 미만의 섬액 환자,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으며 혀 밑으로 투여합니다. 디지탈리스는 급성 폐부종 환자 중 심실상 부정맥, 예를 들어 심방세동 등이 동반된 환자에게서만 투여합니다.
네, 아트로핀은 삼액에서 가장 중요한 약재로 용량은 0.5mg IV 해줄 수 있으며 3에서 5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0.03에서 0.04mg/kg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대 용량은 3mg입니다. 아트로핀에 반응하지 않거나 아트로핀이 금기인 삼액 환자에게서 도파민과 이소프로테레놀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부정맥이 48시간 이상 지난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 투여하며 베타교감 신경 차단제는 조기 흥분 증후군이 있는 환자, 폐부종을 동반한 좌심실 기능 부전, 섬액, 저혈압, 2도 또는 3도 방실 차단, 쇼크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으며 베타교감 신경 차단제의 금기증에는 칼슘 통로 차단제를 투여합니다. 마그네슘은 큐티 간격 연장에 의한 비틀림 심시 빈맥으로 심장지가 발생한 경우와 저마그네슘 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마그네슘 1에서 2g과 5% 포르당 10ml를 IV 또는 IO로 투여할 수 있으며 5에서 15분 후 반복 투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케이나마이드는 좌심실 기능이 정상인 단형 심시빈맥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아데노신은 빈맥이면서 혈력학적으로 안정된 환자에서 위주신경수기를 시도한 후 빈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투여하며 임산부에게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투여 후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흉통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기 흥분 증후군이 있는 환자, 천식이 있는 환자는 금기증에 해당이 되며 첫 번째 용량은 6mg, 두 번째, 세 번째 용량은 12mg을 투여하며 반으로 용량을 줄이는 경우에는 항혈전제, 항경련제를服用하고 있거나 중심정맥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입니다. 디곡신은 부정맥이 48시간 이상 지난 환자가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 삽관으로 투여 가능한 약물은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아트로핀, 리도카인, 날록손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심근경색, 뇌경색, 혈전용해제, 절대금기증들 중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표시해 놨으니 공부할 때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혈전용해제 상대 금기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여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집중하셨나요? 마지막으로 가로 세로 퀴즈가 남았습니다. 영상을 멈추신 후에 정답을 풀으신 후 정답을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뚜둥! 네, 여러분 정답 다 맞추셨나요? 네,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 잘 듣고 집중하여 이제 풀었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공부의 난항을 겪어 ACLS 속 포인트를 파헤치다 라는 주제로 궁금이 의보를 작성한 백정민 기자, 황은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